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주식을 보유할 때 수량이 중요한지 아니면 수익률이 중요한지 물어보시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일단 수량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다면 우선은 수익률보다 수량을 더 중요시하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량, 정확히 말하면 투자 금액이 많지 않다면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우리가 인생을 바꿀 만한 인생 주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주식에 100만 원밖에 투자하지 않았다면 그 주식이 100배가 올랐다 해도 1억이고 이 정도 금액으로는 인생을 바꿀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만약에 수익률이 100%고 500만 원을 버는 경우와 수익률은 20%밖에 안 되지만 1000만 원을 버는 경우가 있다면 어느 쪽을 택할까요?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비중을 실어서 오랫동안 투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도박과 같은 주식에 전 재산을 넣으실 수 있나요? 물론 하시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올해 안가 제 영상은 보시지 않게 될 뿐이니 미리 인사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얼마나 진지하게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이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테슬라에 거의 올인을 하고 있죠. 왜 가능할까요? 정말 큰 비중을 실어서 내가 가진 자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서 흔들림 없이 기업의 성장성이 다하는 날까지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주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테슬라 외에는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해서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 비슷한 기업조차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가장 압도적인 1위였어요. 그런데 왜 그런 1위 주식을 놔두고 그거보다 훨씬 못한 2위 주식이나 아니면 비교조차 될 수 없는 3위 주식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분산 투자는 무지에 대한 보호이다. 워렌 버핏의 말이죠. 워렌 버핏의 동업자이자 스승이기도 한 찰리 먼거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돈 말고 개인 자산으로는 여러 번 단 한 가지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확실한 게 보이는데 굳이 불확실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더 안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에 대한 스터디와 리서치가 확실히 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야 하죠.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큰 비중을 실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은퇴가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죠. 은퇴가 가까운 분들은 아주 약간의 위험성조차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 개별주보다도 시장 전체와 같이 움직이는 주가지수, ETF 등에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량과 수익률의 밸런스는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사람이다 보니 수익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수익률을 의식할 수밖에 없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제가 늘 강조하는 심리적 안전 마진이란 측면에서 수익률은 중요합니다.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우량 주식을 샀다면 주가가 2배 정도 상승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주가가 내가 샀던 가격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나 리먼 브러더스급의 10년에 한 번씩 오는 대조정이 오지 않는 한 보통은 많아야 40% 정도 하락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수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 그 이후로는 그동안 벌어놓은 심리적 안전마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보다 마음 편하게 버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심리적 안전마진이 중요해도 결국 투자한 원금 자체가 너무 적으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는 방법대로 수량과 수익률을 조정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일단 본인이 크게 비중을 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재미로 하는 소액 투자를 하는 종목이시라면 수량보다도 수익률에 집중을 하십시오. 어차피 소액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큰 리스크는 걸지 않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니 이때는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면 그냥 그 수익률을 즐기면 됩니다. 반면 본인이 인생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그런 인생 주식을 만났다면 정말 앞으로의 내 삶에 의미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될 때까지는 눈을 딱 감고 수량, 정확히 말하면 투자 금액을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저의 경우는 테슬라를 예전 1000슬라 전에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200 전에 처음으로 매수를 했지만 이후 평단가가 $333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수량을 늘렸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고 수익률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 금액 자체가 크지 않으면 내 삶에 큰 의미를 줄 정도의 수익금은 거둘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아직 시드머니가 많지 않고 지금까지가 아닌 지금부터 투자할 돈이 더 많으신 분들의 경우 향후 몇 년간은 수익률을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적립식으로 월급 받을 때마다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꾸준히 우상향하는 성장주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평균 단가보다 주가는 점점 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넣었던 투자 금액에 비해서 월급받아 새로 넣는 투자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주식을 추가 매수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거의 오르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풍부한 심리적 안전 마진과 수량 늘리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씩 평균 단가가 오르게 마련입니다. 이게 그렇게 신경이 쓰이신다면 어느 특정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새로운 추가 매수는 그 계좌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는 기존 계좌가 평균 단가 $333에 400주가 됐을 때 기존 계좌의 숫자들이 너무 예뻐서 기존 계좌는 추가 매수를 마감을 하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새롭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투자하는 주식의 현재 평균 단가가 $99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100대로 넘어갈 것 같다. 그런 경우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추가 매수는 새로운 계좌에서 하는 것도 괜찮죠. 또는 현재 수량이 정확히 300개다. 그런데 301개부터는 새로운 계좌에서 하고 싶다. 이럴 경우도 역시 새로운 계좌를 만들 수 있죠. 이렇게 뭔가 의미 있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평균 단가나 수량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이건 결국은 눈속임일 뿐 별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수량이나 단가를 보다 보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로봇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도 결코 의미가 없는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주식은 평생 몇 번 만나지 못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을 바꿀 정도의 소중한 인연은 살면서 몇 번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그런 인연을 만났다면 그 인연은 정말 소중히 해야죠.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정도의 인생 주식을 만났다면 그때는 확실하게 베팅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확신이 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 중에 점점 믿음이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커져간 만큼 비중을 늘리는 게 올바른 수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비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평균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걸고 싶은 인생 주식을 만났으니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금액을 투자할 때까지는 꾸준히 수량, 투자 금액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결국 진짜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얼마나 내 투자금의 비중을 묵직하게 실어서 내 삶을 바꿀 정도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가이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주식을 만나셨나요? 만나셨다면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